오늘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범기업들은 배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이나 아베 정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한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등을 취했습니다.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난해 10월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 일본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진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초계기 사태였고요. 네. 이것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실상 시작된 일이었고 이후는 한국을 사실상 무시하는 정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G20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요. 네. 이후 7월 1일에 그 수출 규제를 선언하고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에 들어갔고요. 이후 일본은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라는 그러한 내용을 그것이 원인이 되는 수출 보복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을 바꾸기를 현재까지 해왔고요.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한국도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으로 맞섰고 그리고 또 지소미아 전뇨라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은 계속 한국하고의 회담을 거절했지만 요새 처음으로 고위 한국 정치인하고의 그러한 그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기대 섞인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아베 정권이 최근 며칠 동안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발언들을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이낙연 총리하고 만나도 일본 쪽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대로 되어서 오히려 유감스럽습니다. 네. 자, 최근에 말이죠. 1+1+ 알파와 관련된 교도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그날 저희가 맞짱 토론에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1+1+ 알파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기금을 같이 출연을 해서 경제 관련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거나 배상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물밑에서 네.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나 이번에 그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우리 외교부는 일본 쪽에 희망 사항이 섞인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경제 발전 기금으로 마련한다 네. 이 부분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배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65년도에 방식으로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현재까지 1년간 사와왔다라는 것이 모두 한국 쪽에 패배로 끝나는 패배라는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큰 일이 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도 배상이라는 것은 관철하는 이러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기금을 만든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네네. 일본 정부에서는 돈을 내지 않는데 한국 정부에서만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든다. 이건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1+ 알파라고 네. 해도 기본은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기금을 낸다라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요. 네. 알파라는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거기에 가담한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도 그런 식으로 네. 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일본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니시마스 건설을 비롯해서 일본의 유명 건설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에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니시마스 건설을 살펴보니까요.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중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는 47억 원 정도의 배상을 했습니다. 네네. 네. 예, 이것은 단지 인권 규약이라는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네. 그 일본도 한국도 가입했는데요. 그 인권 규약에는 개인 청구권은 국가의 조약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중국하고 일본이 화해할 때에 그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으로 보면 일본 측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든가 그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일본 네. 쪽에서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그때 사용한 인권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권 규약을 존중하면서 한일 간에서 그 개인의 한국인의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화해금 명목으로 네네. 47억 원 정도를 준 겁니다. 일본에서. 네네. 그런데 한국 피해자들에게는 뭐 전혀 화해금은 물론이고 사실 네네. 화해금이라는 것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배상금이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이 배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뭐 태도를 계속해서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그 중국하고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 그 선까지는 양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배상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관철을 시킨다면 일본하고의 관계라는 것이 쉽게 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한일 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있고요. 현금화가 올해 말에 다가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의 입장으로 관철을 시킨다면 현금화라는 것을 해야 하고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를 들면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로 전환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제기구,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네. 이런 데 오히려 우리가 제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일본은 오히려 상당히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재판소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일본이 계속 배배하는 요새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WTO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그 해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국제기구를 통한 그 해결라는 부분으로 가면 한국 측에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은 한일 관계 네.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는 그거는 몇 년 후의 이야기지만 그 사이는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책임 인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네네. 따른 법적인 배상이 네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